이번 영상에서는 템플릿 갤러리에 있는 바티에서 우리 팀을 위한 AI 뉴스를 수집하고 5분 만에 브리핑하는 템플릿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티에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바티 작업 메뉴 왼쪽에 메뉴바에 템플릿 갤러리를 클릭해서 이렇게 템플릿 갤러리 화면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매일 하던 뉴스 리서치 5분 브리핑으로 끝내기라는 클릭해서 여기에 템플릿 보이시죠? 여기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템플릿 미리 보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템플릿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템플릿이 보여지고요. 우측 상단에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내 계정으로, 내 프로젝트의 작업으로 이 템플릿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을 가져올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들어오게 되고요. 작업의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엑셀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보여서 조금 어려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구조를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보라색 데이터 시트에 키워드들을 넣고 여기에서 수집과 가공, 그 다음에 뉴스를 한 줄로 요약하는 작업들을 이 보라색 데이터 시트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보라색 데이터 시트에서 완료된 최종 뉴스 결과를 이 왼쪽에 있는 엑셀로 가지고 가서 이 엑셀을 이메일 본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워크플로라는 이제 액션을 순차적인 흐름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요. 순차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먼저 네이버 뉴스 기사를 크롤링을 할 거예요. 각자 팀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별 수집을 하고 싶은 키워드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키워드라는 탭에 전략기획팀에서 투자, M&A 신사업 카테고리에 지분 인수라는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분석 목적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넣어줬고요. 그래서 각 팀마다 그 다음에 각자 담당자마다 원하는 키워드가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체 리스트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키워드들마다 10개씩 뉴스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I 필터를 통해서 수집된 뉴스 중에서 오늘 날짜의 뉴스와 중복을 제거하는 AI 필터링 기능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각 키워드와 팀에 맞게 해당 뉴스를 취합하는 가공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집한 뉴스의 제목과 본문을 보고 AI가 한 줄 요약을 작성을 해주게 되는데 그거를 데일리 뉴스라는 탭에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뉴스를 받을 수신자 명단을 써서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한번 하나씩 실행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 있는 디얼에 있는 키워드들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보라색 음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뉴스 기사 크롤링하기에 들어가서 키워드라는 탭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키워드가 데이터 시트에 키워드에 있는 열을 수집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설정할 때는 우측에 드럼통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집한 내용을 밑에 3번에 보시면 데이터 시트에 뉴스라는 탭 안에 넣겠다라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완료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총 하나의 키워드마다 10개씩 뉴스를 수집을 해서 뉴스라는 탭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액션, 네이버 뉴스 크롤링하기만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24개의 키워드의 뉴스가 각 10개씩 총 240개의 뉴스가 수집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수집이 다 되면 이 결과는 아래쪽에 뉴스 시트에 들어갑니다. 뉴스 시트에 보면 어제 오늘 날짜로 이렇게 뉴스가 총 240개가 수집을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어제와 오늘 중에서도 오늘 날짜의 뉴스만 수집을 하고 싶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AI 필터 기능을 이용하게 돼요. AI 필터는 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조건열을 선택을 해주고 그 열 안에서 필터링을 해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남길 것만 남기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어로 이렇게 2번 란에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미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프롬프트 메시지를 쓴 거는 날짜가 오늘 날짜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를 해달라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과 본문에 포함된 핵심 키워드 중에서 유사한 중복 기사를 제거하고 고유한 기사만 남겨달라는 맥락을 파악한 다음에 고유한 뉴스만 남겨달라는 제거해달라는 프롬프트예요. 이렇게 하고 설정을 한 다음에 다음을 클릭한 다음에 이 결과는 아까 봤던 세 번째 필터링 시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액션만 온한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이게 이제 AI가 돌아가는 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고요. 총 240개의 뉴스를 모두 AI가 확인한 다음에 오늘 날짜인 것만 필터링, 그 다음에 중복된 내용은 제거하고 고유한 뉴스만 남겨달라라는 필터링, 이 두 가지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수행이 됐고요. 이 결과는 아래쪽에 필터링 시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23일자도 같이 섞여 있었는데 24일자만 오늘 날짜만 남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지금 240개에서 총 36개로 중복된 내용들이 다 제거가 되고 고유한 뉴스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가공하기를 하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우리 키워드 시트에서 각 팀별로 전략기획팀, 법무팀, 회계팀별로 원하는 키워드들이 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이 달랐고 그 조건으로 수집한 뉴스는 이번 뉴스 시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데일리 보고서 형태로 만들 거기 때문에 어떤 팀이 어떤 키워드를 수집하려고 했고 그 수집한 키워드에 대한 뉴스는 제목, 본문, 그리고 요약, 언론사, 날짜 이렇게 나오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필터링한 시트에서 내가 원하는 소스들만, 내가 원하는 열들만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원하는 데이터 양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AI 데이터 가공하기라는 액션을 사용해서 리포트 형식을 맞춰주는 거고요. 네, 보시면 재가공을 눌렀을 때 저희가 이것도 자연어로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SQL이나 쿼리문을 짜서 여기다가 넣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끌고 오는 좀 복잡한 쿼리문을 썼어야 됐는데 지금은 자연으로 이렇게 AI가 인지를 하고 데이터를 가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보면 조금 길게 써져 있긴 한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컬럼을 정해서 A열에는 넘버가 들어가고 B열에는 그 관련 팀, C열에는 카테고리, D열에는 키워드, E열에는 날짜, F열에는 제목, G열에는 본문 이렇게 써줘 라고 이제 가공 쿼리문은 대신 이렇게 자연어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I열에는 AI가 이 제목과 본문을 토대로 요약한 문장을 공손한 말투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넣을 수 있도록 열을 하나 더 만들어줘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요건 이해만 해주시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토대로 한번 다음을 클릭해서 AI가 어떤 식으로 가공이 되는지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리포트 형식으로 취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예시를 보여주게 되고요. 저희는 네 번째 데일리 뉴스라는 시트에다가 이 결과를 넣어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세팅했던 그 열 그대로 이렇게 생성이 된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이열을 하나 더 만들었죠. AI 요약이라는 열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제목과 본문을 수집을 했을 때 제목은 온전하게 네이버에서 보내주는데 본문 같은 경우는 130글자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 내용은 이렇게 점점점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한눈에 보기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AI가 제목과 본문을 보고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작성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요약된 문장만 보고받는 사람이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또 내용을 갖춰진 느낌이 나죠. 기존에는 저런 거를 한 문장씩 사람이 요약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AI가 그걸 인지를 해서 바로 요약을 원하는 어투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약한 거를 데일리 뉴스에 이 J열, AI 요약이라는 열에다가 각 1행에 있는 뉴스는 J1에, 2행에 있는 뉴스는 J2에 넣어달라고 저희가 프롬프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팅과 삽입할 시트와 위치도 모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데일리 뉴스, 데일리 AI 요약 J열에 넣어달라고 하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J열에 뉴스가 제목과 본문을 토대로 한 줄로 요약된 내용들이 쭉쭉 들어올 거예요. 총 36개의 뉴스로 아까 전에 중복을 제거하고 남겨놨었는데요. 그 36개의 뉴스를 AI가 직접 요약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하나씩 작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뉴스가 36개가 다 돌아가게 되면 여기 J열에 다 차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되면 J열에 뉴스를 요약한 문장들이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 색깔 데이터 시트에서는 이렇게 수집하고 가공하고 데이터를 리포트 형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요약문까지 나오는 거를 모두 해결하는 이 시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을 보낼 본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바티 엑셀을 DB SQL로 사용하기라는 액션을 한 번 더 쓰게 돼요. 네, 본문을 이 왼쪽에 있는 양식으로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쓰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세팅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 번만 실행하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보라 색깔 영역에 있는 뉴스 결과가 왼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째 시트 수신자 명단이라는 데에 이메일 주소를 쫙 넣어주시면 돼요. 각각의 담당자들이 한 번에 받아볼 수 있게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전략기획팀부터 글로벌 사업팀, 인사팀, 법무팀 쭉쭉 원하는 담당자의 팀명, 직원명, 그리고 이메일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C열에 있는 이메일로 왼쪽에 있는 데일리 뉴스 리포트라는 본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구글 지메일 발송하기로 세팅을 해놓았는데요. 네이버 메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이 구글 지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은 한번 그 아이디 비번으로 연동해주는 작업은 필요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템플릿에는 바로 연동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로그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요. 로그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팅된 값 그대로 넣은 다음에 이 지메일 발송하기만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 왼쪽에 있는 본문이 그대로 이메일이 나가게 됩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지금은 전략기획팀에게만 보냈는데요. 네, 발송된 결과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메일 본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한 가지, 이렇게 뉴스까지 나오게 되고요. 한 가지 사항은 이렇게 이메일 본문으로 바로 보내실 수도 있는데요. 다시 볼게요. 네, 이메일 본문을 이렇게 바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걸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그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에 따라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메일 본문이나 슬랙으로 바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구글 지메일 발송하기나 슬랙으로 알림 발송하기 액션을 쓰시면 되고, 만약에 이 뉴스 수집한 결과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구글 지메일 발송하기 전에 대량 파일 생성하기라는 액션을 추가해서 엑셀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첨부해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템플릿에 대한 간단한 흐름과 사용 방법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걸 그대로 쓰셔도 좋고요. 여기에서 나는 조금 더 우리 회사에 맞춤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커스텀 세팅하기를 신청을 해주셔서 거기에 원하시는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세팅하기 링크와 이 템플릿 갤러리에 가는 링크는 저희가 여기 댓글에다가 같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셔도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